이른 아침 공동체를 산산조각낸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에 부딪힌 차가 있어요. 인도를 넘어간 것 같아요. 표지판을 들이받고 건물에 충돌했어요. 차가 사고를 냈어요. 처음에는 비극적인 사고로 보였던 사건에서 두 친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장에 도착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이 증거를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무서운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게 사고가 아니었다면요? 그 차 안에 있던 두 사람이 느꼈을 공포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맥켄지 샤릴라 사건의 반전과 전개를 전해드립니다. 이 사건은 최신 에피소드 여성 범죄자들의 주제이며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오하이오주 스트롱스빌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 도시는 클리블랜드에서 20마일 조금 넘게 떨어진 곳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17살 맥켄지 샤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맥켄지 샤릴라는 스트롱스빌 고등학교의 학생이었고 그곳에서 남자친구 도미닉 루소도 만났어요. 어느 날 저는 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감 기한이 있었거든요. 2022년 여름 도미닉은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많은 젊은이들처럼 도미닉도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나서는 것처럼 보였죠. 그는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는 등 여러 일을 했지만 맥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들도 많았어요. 네가 나랑 헤어지자고 하고 내 물건 부순다고 협박하는데 내가 왜 집에 들여보내겠어? 그러니까 넌 문조차도 못 부술 거잖아. Or if you do not let me in the house. 네가 아니라 해도 내 차 긁을 거잖아. 집에 안 들여보내주면 맞아. 뭐야 진짜? 응 알아. 그러니까 그냥 집에 들여보내줘. 아니 그러니까 왜 너는 그냥 잠깐이라도 차분할 수 없는 거야? 너 편하게 못 느낄 거야. 나 차분해. 나 진짜 차분해. 네가 그렇게 이상하게 굴면서 그걸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 트라우마 문제로 위협하고 있어. 진짜 위협적이야. 내 차에 긁고 난리치는 거. 왜 그녀가 위협적인 거야? 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문 열 기회를 줄게. 난 이제 가서 내가 하겠다고 한 대로 할 거야. 맥켄지는 다혈질인 걸로 유명했어요. 그녀와 도미닉의 관계는 수년간 이별과 화해, 또 이별과 화해가 반복됐죠. 켄지, 난 문도 못 열고 여기서 싸울 수도 없어. 우리 저녁 먹으러 가야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뵈러 가야 해. 진짜 못하겠어. 네가 문을 안 열면 지금 바로 알려줄게. 그리고 나서 뭐 무슨 일이 생기는데?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잖아. 넌 저녁 식사에 오지 않을 거야. 넌 저녁 식사에 가지 않을 거야. 무슨 뜻이야?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너도 잘 알잖아. 네가 내 말 뜻을 정확히 모르는 건 아니잖아. 지금 잠깐 이 문 열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거야. 난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너 계속 싸울 순 없어. 계속 협박만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열 수 없어. 네가 내 집이라고 하면서 계속 나를 쫓아낼 순 없잖아. 켄지, 내가 널 쫓아냈어. 네가 짐 챙기고 끝냈다고 했잖아. 나는 끝났다고 말한 적 없어, 존? 준비됐지? 하나씩 셀게. 곧 문이 열릴 거야. 네가 문을 열 거야. 문 뒤에 숨어 있지 마. 마치 작은 준비됐어? 하나, 둘, 셋, 켄지, 문을 열 수가 없어. 넷. 알겠어. 뭔가를 부술 거야.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분명히 해로운 관계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도미닉과 맥켄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어요. 2021년 말에는 그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몇 달 뒤 한 명은 죽고 다른 한 명은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2022년 7월 30일 맥켄지와 도미닉 그리고 도미닉의 친구 다비온 플래너건은 모두 함께 졸업 파티에 참석했어요. 7월 30일 졸업 파티를 주최한 켈리 베라자와의 경찰 인터뷰를 들어봅시다. 다비온이 오고 싶다고 했고 켄지도 예전에 저에게 물어봤던 게 기억나요. 켄지는 예전에 그에게 물어봤지만 그날 저에게 따로 문자하진 않았어요. 다비온은 그날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아직도 졸업 파티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물론이지 라고 했죠. 다비온이 켄지랑 돔이랑 같이 갈게 라고 했고 저는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어요. 그때 켄지가 켈 이리 와봐 라고 하자 저는 왜? 라고 했어요. 켄지가 너 LSD 해? 라고 물었어요. 즉 LSD 같은 거 해봤냐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아니 나 그런 거 안 해. 진짜 안 해. 라고 했어요. 그리고 특히 엄마도 여기 계시니까 그런 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가 직접 말로 하진 않았지만 걔네랑 같이 우리 집에서 LSD 하려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 바로 옆에 있어서 켄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을 수 있었어요. 켄지는 마크의 집에 가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 오늘 밤에 할까?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LSD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마크의 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 20분쯤 후에 그러니까 그들은 오래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전자담배 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그녀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렁크에는 병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마시지 않았어요. 정말 짧은 시간 동안만 있었고 들어온 자리에서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내내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냥 떠났어요. 그들의 행동에서 수상한 점이 있었나요? 전혀요, 없었어요. 그들은 정상적으로 보였어요. 켈리의 집을 떠난 후 맥켄지, 도미닉, 데이비오는 다른 파티에 들렀고 7월 31일 이른 아침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이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평소처럼 운전했어요.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911에 신고 전화가 왔어요. 네, 스트롱스빌에서 프로그레스와 엘비언 로드가 만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네, 프로그레스 길 건너편 바로 맞은편이에요. 건물에 부딪힌 차가 있어요.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어서 가까이 가지는 않았어요. 혹시 갇힐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그 차가 인도를 넘어갔어요. 표지판을 부수고 건물을 들이받았어요. 차들이 충돌했어요. 그 안에 깔때기가 있었나요? 저는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오토바이 타고 있었어요. 그게 언제쯤이었나요? 2분 전쯤이요. 저는 웨스트우드에 살아요. 바로 이 길 아래쪽이에요.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낯선 현장이었습니다. 무전기 최소 2명 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오 맙소사. 오 맙소사. 셋입니다 여러분. 무전 탑승자 3명. 의식 있는 사람이 없어요. 숨 쉬는 사람도 없어요. 저 창문을 밀어내. 이렇게 세상에 야 누가 내 목소리 들을 수 있어? 운전자들 무전 운전자는 숨은 쉬고 있지만 의식이 없습니다. 이거 안 좋은데 여러분? 살아있어. 반드시 그녀를 꺼내야 해. 알겠어. 위로 손을 뻗어 이 문 잠금을 풀어봐. 스트롱스빌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는 17세 맥켄지였어요. 그녀의 두 동승자는 도미닉과 데이비온이에요. 도미닉은 조수석에, 데이비온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숨 쉬고 있어야 쇠지. 신분증 좀 확인해 보자. 얘들아. 저 사람들이 어려 보이나? 다른 부대라면 아니야. 다들 꽤 젊어 보여. 나를 찾으면 지금 바로 정부 이메일 주소를 찾아줘. 아무것도 안 느껴져. 거짓이라고 느껴지지 않아. 그녀는 숨을 쉬고 있어. 내가 그녀의 배를 봤어. 약간의 표정도 있어. 그래 맞아. 그래. 2명이 죽었어. 그래. 정말 핸드폰 생각할지 모르겠어. 이거 걸어야 하는 거야, 뭐야? Can you walk on that side? Leaking a budget. Look on the frame. Let's go around sleeping. 잠깐만 앞에서 땡기면 될 것 같아. 중사님, 이제 그녀를 꺼내도 될 것 같아. 아, 야, 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니. 그냥 분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 그녀가 그를 깔고 있어. 오, 맙소사. 그녀가 숨을 쉬고 있어. 그녀가 숨을 쉬고 있어. 그녀가 숨을 쉬고 있어.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돌려봐.
우리가 나갈 수 있는지 볼게. 아무 느낌도 안 들어. 이 사람 맥박이 안 느껴져. 얘 맥박이 안 느껴져, 얘들아. 2개의 패드를 붙였어요. 맙소사. 내가 본 것 중에 최악이야. 저 여자가 술에 취했거나 약에 취했거나 아니면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너무 빨리 달렸고 도로가 끝나는 줄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저 위에서도 도로에서 번나간 것 같아. 맞아,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들은 반대편에서 바로 왔을 수도 있어. 아마도. 근데 내 말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을 그렇게 세게 쳤다면 여기서 밤새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도 못 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아주 정확한 타입 시리즈야. 그래 뭐. 그래도 그건 미친 거야. 내 생각엔 그녀가 아직 손이 좀 따뜻한 것 같아. 그래서 그래도 그게 말이야.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맥켄지를 차에서 끌어냈어요. 21번 이갈 거예요. 금방 돌아올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31번에 있어요. 저는 가볼게요. 저는 2132번을 닫았어요. 그들이 말하길 콜로라도에 공장이 있다고 했어요. 행설 수소라고 말이 안 돼요. 여기서 이름이 뭐예요? 맥켄지. 알겠어요. 그녀는 급히 병원에 이송됐지만 도미닉과 다비온 모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격자의 외침이었나요? 아니요, 오늘 아침 6시 지나가다 여기 차를 봤어요. 언제 일어났는지는 몰라요. 밤 사이에 일어난 것 같아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들은 분명 프로그레스 길을 따라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신고 시각, 사망 판정 시각이다. 만져보니 따뜻해요. 아주 따뜻해요. 알겠어요. 사망 시각이 언제인가요? 6시 44분입니다. 두 사람 모두요? 네. 경찰관의 바디캠으로 사고 피해의 심각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경찰은 추가 사실도 발견합니다. 제 차에 버섯이랑 저울이요. 알겠습니다. 네, 마리화나 버섯, 마리화나 그리고 버섯이요. 칵테일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그들은 항상 만에서 라이너들이기도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엔진이 아직 꽤 따뜻하니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제 좀 낫네요. 몇 시간 안에. 왜 그럴까요? 저도 노력 중이에요. 이 남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해요. 가족이 알아야 하니까요. 병원에서 경찰관들은 맥킨지의 부모님께 참담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에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녀는 그냥 알겠어요. 그녀는 응급헬기로 이송됐어요. 네, 저는 그건 몰랐어요. 알겠어요. 아니요. 그는 안고 싶어요. 세상에. 왜 살리스 프로그레스가 알람에다 있죠? 차가 건물로 돌진해 차량 내 2명이 사망했습니다. 딸이 운전했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저도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명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제이콥이에요. 제이콥 아는 사람 있나요? 콩. 아니 멍쳐. 말하지 마. 알아. 우리 이 문제 계속 겪고 있었잖아. 따님은 괜찮고 저희와 대화 중입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따님은 살아있어요. 알겠어요. 따님은 살아있어요. 부녀가 운전했어요. 알겠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죠? 제이콥과 힐이에요. 제 생각엔요.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롱. 그럴 수도 있죠. 오. 세상에. 그만해. 그 사람하고 무슨 사이야? 알겠어. 오미차에 있었던 거네. 뭐라고? 장난하는 거야? 선생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래요. 알겠어요. 그녀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이에요. 진행 중인 수사로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약물이요. 세상에. 사랑하는 이들은 맥킨지가 도미니카 다비온의 죽음에 깊이 상심했다고 말합니다. 2022년 8월 7일 그녀의 가족은 도미닉의 온라인 부고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그녀는 너를 사랑했어. 우리도 너를 사랑했어. 우리 가족 모두가 너를 사랑했어.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불과 몇 주 후인 8월 24일 맥킨지 자신이 도미닉의 부고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너무 보고 싶어 너그. 아직도 네가 언제든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아. 네 웃음소리, 완벽한 미소가 그리워. 매일 내 에너지가 느껴져. 네가 곁에 있었으면 해. 너는 이런 일을 겪을 사람이 아니었고 앞으로 완벽한 인생이 있었잖아. 이런 말을 더 자주 했으면 좋았어. 제발 기다려줘. 많은 이들이 맥킨지가 슬퍼하며 회복 중이라 생각하지만 맥킨지는 틱톡에 여러 영상을 올립니다. 나는 멋진 사람도 아니고 약을 많이 해도 죽지 않는 여자일 뿐이야. 도미닉의 가족은 그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한 몇 가지 이상 신호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크리스틴 루소의 인터뷰 일부를 들어봅시다. 그녀는 도미닉의 어머니입니다. 현재 우리는 약물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이것이 OVI 관련인지 또는 다른 원인인지 확인 중입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대화했을 때 당신은 이것이 단순한 OVI가 아니고 뭔가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녀는 며칠 전 저에게 더는 못 참겠다고 했어요. 왜 데리러 오라 하지 않았냐고 묻자 그냥 우리가 깨어있던 건 아니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저는 그걸 문서로 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구두로만 묘지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녀가 한 말이에요. 아직도 그 이론을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장애나 문제보다 더 사악한 무언가가 관련되어 있었다는 그 이론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소문이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파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비협조적이고 사실상 변호사를 선임해서 말하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당신과 맥켄지 사이에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내용이 있던데요. 그리고 여러 번 어떤 시점에는 서로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녀가 편하게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도미닉과 켄지 사이의 관계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도미닉은 저한테 자기들 싸움에 대해서는 좀 더 비밀스럽게 굴었어요. 하지만 제 아들은 그녀가 항상 그를 협박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 아들이 저한테 화를 내면서 켄지가 자기를 미치게 한다고 했어요. 미쳐버릴 것 같고 정말 끔찍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리고 도미닉의 모든 문제가 그녀 때문이고 그녀가 속상하게 해서 그렇다고까지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녀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했어요. 도미닉이 그녀의 운전이나 그녀에 대해 당신에게 무언가 말한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이 여자랑 차를 타는 게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 라든지 그런 식으로요? 제가 말했듯이 그는 그녀가 미쳤다고 했고 그녀의 운전에 대해 걱정된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수사관들은 또한 맥킨지가 다른 곳에서 관심을 받고자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몇몇 모델 에이전시를 통해서요. 이것은 맥킨지의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였던 폴 벌링하우스와의 경찰 인터뷰입니다. 소셜미디어 사용한다면 사고 후 우리가 그녀에게 휴대폰을 돌려준 뒤 켄지가 이 모델링 회사와 얘기하는 걸 본 적 있나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요. 뭘 봤나요? 사람들이 분노하는 걸 봤어요. 뭐 때문에 분노한 거죠? 그녀가 그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 모델링 회사가 그녀의 미래 계획을 도와주려 한다고 해서 그녀 엄마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봤어? 그녀는 남자친구와 또 다른 밝은 미래가 있던 아이를 죽였어. 두 사람 모두 죽인 거야. 그리고 반응이 난 게 내 모델 경력이 걱정된다는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모든 걸 저울질을 해보라는 거지.
알다시피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정말 그럴듯하게 연기할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그 사람들의 소셜미디어를 보면 다시 자기 경력이나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내가 친구들을 죽이거나 누군가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면 정말 충격적이야. 형사들에게 맥켄지의 행동만이 충격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속도 역시 치명적인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죠. 관계자들은 맥켄지가 제한 속도를 훨씬 초과해서 운전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최소 시속 100마일로 달리고 있었어요. 관계자들은 사고 당시 그 소녀의 혈액에서 THC도 검출됐다고 밝혔어요. 다비온 친구들은 형사에게 맥켄지가 대마초를 자주 피웠다고 전했어요. 그들은 그녀를 베이비 쿠시라 불렀어요. 그래, 그게 뭐냐고. 그냥 그녀가 대마초를 피워서 해서 붙은 별명이야. 그녀가 마리화나를 많이 피웠어. 인스타그램 사진도 있었는데 지금은 지웠을 거야. Drink cars, smoking weed. 그래, 우리도 그 사진들 있어. 많은 사람들이 말해줬고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들조차도 켄지와 돔이 항상 싸웠다고 하더라. 알겠어. 그리고 그녀는 항상 운전할 때 화를 내. 누군가가 나한테 그녀가 돔이랑 싸워서 고속도로에서 돔을 차에서 내리게 했다고 말해준 게 기억나. 그래서 그녀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졸업하고 나서도 그런 스타일의 여자애로 유명했어. 그리고 그녀의 문제들도 있었지. 그래. 그녀는 도로에서 화를 내고 고속도로에서 그를 차에서 내쫓기도 했어. 그래. 그녀는 그를 미치게 만들었어. 우리는 그가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냥 모르는 거야. 2022년 11월 2일 사고가 난 지 3개월 후 이자 맥킨지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은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하지만 음주운전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 있어. 바로 저 뒤에 있어. 안녕 맥켄지, 나와줄래? 나는 형사 자주야. 내가 그 사고를 조사해온 사람이야. 너는 가중살인 2건으로 체포된다. 알겠지? 아무도 너한테 질문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너를 귀찮게 하지 않을 거야. 열쇠 좀 줄래? 이거 벗길 때 미끄러지지 말고 부러지지 않게 조심해 줄래? 알겠어. 고마워. 알겠어. 손은 여기 그대로 두고 있어. 바로 여기 있는 이 순찰차야. 사실 그녀를 차에서 내리게 한 건 그였고 우리는 아니었어. 내가 못 찾은 게 또 있습니까?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들어갈 때 머리 조심하세요. 이 바디캠과 순찰차 내부에서 촬영된 이 장면들은 2025년에 막 공개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18세였던 맥켄지가 이 사건의 무게를 직접 겪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에 처할 거라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It's just like Stand right by that black mat. 직설적이네요. Yep. You pull that door. Step on that yellow line. And just face the wall. 뭐 하고 있어, 맥켄지? 맥켄지, 수박 풀어줄 테니 크레인 삼촌한테 받은 잠신구와 물건 다 내놔. 난 그거 아무것도 못 줘. 아니, 네가 지금 감옥에 있는 동안 그걸 정리해야 해. 대배심이 그녀를 12건의 혐의로 기소하고 검사들은 그 사고가 고의적이었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아요.
주 정부는 맥켄지가 도미닉을 죽이겠다 위협했고 그녀도 죽일 생각을 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1년 안에 이 사건은 재판에 회부될 예정인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보는 배심원 재판이 아니라 판사만으로 이루어지는 단독 재판으로 진행될 거예요. 이 결정은 오직 판사에 의해 내려질 거예요. 법원 기록에 따르면 판사는 맥켄지, 도미닉 그리고 다비온이 이동했던 경로를 따라 여러 장소를 직접 방문했다고 해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목격한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했어요. 한 경찰관은 자동차가 가운데가 잘린 것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재구성 전문가가 증언하기를 맥킨지의 토요타 캠리에서 사고 직전 4.6초 동안 가속 페달이 완전히 밟혀 있었다고 해요. 엔진 스로틀도 차량이 연석을 넘어 공중에 뜨기 1.6초 전까지 100%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거의 5초에 가까운 그 시간 동안 브레이크는 한 번도 밟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맥킨지의 변호인들은 치명적인 사고를 설명할 수 있는 의학적 설명을 제시했어요. 폴 벌링하우스의 경찰 인터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중학교 때부터 맥킨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무언가 느낀 적이 있나요? 그녀는 뭔가를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문제도 있었죠. 그녀는 인생이 싫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녀는 POTS 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그게 이름이 맞는 것 같아요. 기절하는 그런 증상이 있는 거야. 그게 그녀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란 걸 알아요. 엄마 동크는 언제 말씀하셨어요? 제가 병원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요. 그러니까 그 이후였군요. 그 이후에 몇 번이나 사고 후 켄자와 몇 번 이야기했어요. 저는 딱 한 번만 그녀를 만날 수 있었어요. 당신도 한 번 만났죠? 네. 그녀는 어땠어요? 병원에서는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2번 그녀를 방문했을 때 느낀 점은 그녀가 남자친구, 다른 남자를 죽인 것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당신도 같은 느낌을 받으셨군요. 제가 들어갔을 때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 계속 얘기했어요. 오직 그 얘기만 했죠. 재판에서 그녀의 포츠 증후군이 사고를 일으켰을 수 있다는 이론이 제기되었지만 오하이오주 자동차 관리국의 한 조사관이 증언합니다. 맥킨지 씨는 도미닉과 데이비온이 사망하기 몇 달 전 사고를 당한 후 2022년에 임시 운전면허를 신청할 때 그 상태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주어진 권리처럼 맥킨지 씨는 재판 중 자신의 변호를 위해 증언대에 서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판사의 판결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입니다. 이제 2023년 8월 21일 맥킨지 씨가 자신의 운명을 알게 되는 날입니다. 선고일은 항상 감정이 북받치는 날입니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맥킨지 씨와 도미닉 씨의 복잡한 관계에 관한 것이지만 맥킨지 씨의 또 다른 피해자도 있습니다. 제 아들 다비오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단순한 카고 그 이상입니다. 그 아이는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 아이는 따뜻한 마음의 지닌 정말 멋진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자신이 가장 원했던 것을 세상에 주었어요. 사랑이요. 아무런 질문도 없이 한밤중에 친구를 구하러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타인을 지켜주며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웃게 하는 미소로 쉽게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는 재능 있는 운동선수였어요. 이발사 학교에 다니고 자신의 가게를 열 계획이 있었어요. 제 아들은 특정 친구 무리가 있었던 게 아니라 모두의 친구였어요. 그 아이는 일부러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어요. 사회에서 종종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요. 베비오는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진심으로 그들을 알아봐주고 소중히 여기며 기꺼이 시간을 내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했어요. 데비온과 제 아이들은 가슴 아픈 일, 힘든 일, 그리고 상실을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겪었어요. 베비오는 자매들과 함께 위탁 가정에서 입양되었어요. 그들은 친 형제 자매예요. 우리가 그 아이들의 부모로 선택받았다는 것 또는 선택받았었다는 것이 정말 영광이에요. 데이비언 마켈 플래너건의 죽음은 저에게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함께 겪어왔어요. 데이비언은 저와 여동생 달리아에게 큰오빠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는 모두 2012년에 함께 입양되었어요. 데이비온이 세상을 떠난 후 많은 트라우마와 과거의 아픔이 제 삶에 찾아왔고 그로 인해 이 충격적인 사건에서 치유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데이맘은 저에게 단순한 형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롤모델이었어요. 그는 제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를 안전하게 느끼게 해줬거든요. 그는 저에게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인생을 즐기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함께한 추억이 깊이 남아있지만 그를 잃고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맥켄지에게 가장 긴 형을 선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녀를 약 3년 정도 알고 지냈는데 그녀는 항상 쉬운 길만 선택해왔어요. 도미닉 루소의 가족도 맥켄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무도 이것이 살인사건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또한 이 사고로 맥켄지 시릴라를 처벌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교통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증거와 과학은 맥켄지 시릴라가 제 아들 도미닉과 데이비온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시릴라 가족이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 사건에는 어떤 조작도 없었습니다. 이 사고의 진실을 밝혀주신 스트롱스빌 경찰서와 오하이오주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모두 그날 차 안에서 일어난 일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입니다. 매일 이 일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좋겠어요. 저는 그 사고로 새 아이를 잃었어요. 매일 단 1분도 제 아들과 데이비온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제 마음은 영원히 상처받았어요. 맥켄지 시릴라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돔과 데이비온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우리는 여기 남아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데이브, 탐, 닉 그리고 데이비온이 잃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회복될 수 없어요. 또는 어떤 특정한 항량으로도요. 좋은 하루 되세요. 2022년 7월 31일 그들은 맥켄지 어머니가 히스테릭한 상태였다고 했어요. 제 아들과 데이비온을 잃고 깊이 슬퍼하며 울었죠. 저는 맥켄지가 병원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 들은 말이 제발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듣지 마세요 였어요. 그래요. 제 아들은 죽었어요. 그의 친구도 죽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의 아들도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 소셜미디어가 중요한 거지. 소셜미디어는 맥켄지의 인생을 게임처럼 만들어버렸고 이 가슴 아픈 비극마저도 게임처럼 만들고 있어요. 아이를 잃어본 사람이 아니면 그 고통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아픔은 영원히 남아요. 시간이 이 상처를 치유하잖아요. 맥켄지, 네가 이런 일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됐어. 네가 아직 살아있고 그게 어떤 모습이든 미래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해. 돔과 다비오는 그들의 미래와 희망 그리고 꿈을 빼앗겼어. 맥켄지는 도미닉에게도 다비온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 이제 그녀의 영혼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건 신뿐이야. 검찰은 사고 후 맥켄지의 반성 없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그녀의 소셜미디어 영상 등 행동이 많은 사례 중 하나라고 지적했어요. 나는 멋진 사람도 아니고 약을 많이 해도 죽지 않는 여자 중 한 명일 뿐이에요. 핀업걸 같은 몸매, 이념 같은 몸매를 가져야 해요. 네가 내가 멍청하다고 생각하든 말든 신경 안 써. 전혀 상관없어.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경찰은 피고인이 휠체어를 타고 플래츠 지역에서 열린 콘서트에 참석하는 추가 영상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판사님, 저는 이 영상들을 피고인의 충격적인 반성의 부족을 보여주기 위해 법정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11월 피고인이 기소되고 체포되기 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보여졌던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경찰에 전달되었고 피고인의 충격적인 반성의 부족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신고되었고 스트롱스빌에서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이 목격된 사실과 맞물려 있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어떤 질환 때문에 소금 알약을 복용해야 했고 그로 인해 때때로 어지러움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또는 실제로 도미닉과 다비온의 생명을 앗아간 그 자동차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그녀의 어머니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판사님, 저는 판사님께 한 가지 계속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훈. 이 사진들은 작년 할로윈 때 찍힌 것이므로 그녀가 11월에 기소되기 직전, 즉 사고 이후의 사진들입니다. 맥켄지의 엄마 나탈리는 딸을 위해 법원에 자비를 고소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정말 끔찍하고 비극적인 악몽 같은 사고였으며 딸은 이 사고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딸은 앞으로도 이 일로부터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결코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딸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판사님께 형을 연속해서 선고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는 가족이었고 우리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사고가 있던 그날 아침, 딸이 전화를 했어요. 저는 교통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원에 갔고 저는 심지어 누가 차에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이름이 아직 미확인 상태였어요. 저는 그가 너무 그리워서 울 뻔했어요. 저희는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이것이 기억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사고였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비온, 그는 새로운 친구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상에. 전혀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서로를 사랑했어요. 매일같이 시간을 보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저는 미스터 쇼와 문제가 있어요. 네? 그들 모두가 서로를 믿었던 게 문제의 일부 아닌가요? 그게 문제의 일부 아닌가요? 문제 없어요. 정말 멋졌어요. 좋은 하루였어요. 멋져요. 이해해요. 어떤 모습인지 알겠어요. 그건 비극적인 사고였어요.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투별이 할 거예요. 알겠어요. 맥켄지가 선고를 받기 전에 진술할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제 19살이 된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자신의 진술을 합니다. 가족들, 봄과 다비온의 정말 죄송해요. 언젠가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사람도 아니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미안하고 가슴이 아파요. 저는 돔과 다비온을 사랑해요. 우린 모두 친구였고 돔은 제 소울메이트였어요.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대신 가져갈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제 가족에게 항상 응원해주고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저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모두 정말 많이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녀의 변호사는 판사에게 그녀의 형이 동시에 집행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동의할까요? 이 세 가족 모두와 그 가족들의 친구들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그들 모두의 삶이 돌이킬 수 없게 변해버렸습니다. 맥켄지의 이기적이고 의도적이며 잔인한 결정에 의도치 않은 부수적 결과는 그 여파는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이 일로 두 사람의 목숨이 희생되며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두 젊은 남성이 사망했고 그 죽음은 끔찍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분명합니다. 그 차 안에 있던 두 사람의 극심한 공포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사건을 통제했습니다. 그녀가 날짜를 선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녀는 자신의 18번째 생일 바로 전날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차를 운전하기로 그리고 차를 운전할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답사해둔 외진 산업단지를 지나는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공격 대상과 희생자를 골랐습니다. 그녀는 수단과 실행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2022년 7월 31일의 사건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실행했습니다. 증거 검토는 사실, 인정, 법의합 증언, 초동 대응 요원들의 증언, 피고인을 치료한 응급실 의사들의 증언, 검시관실 법의관의 증언, 피해자와 피고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피고인이 면허를 신청할 때 어떤 의학적 상태도 부인했다는 증거를 제공한 BMV 관계자의 증언을 뒷받침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그녀의 어머니도 공동 서명하고 이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맥켄지는 운전면허를 갱신하면서 다시 한번 어떠한 의학적 상태도 부인했습니다. 조사 중에 그녀는 자신의 면허를 10년 동안만 정지시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운전 자격에 대해 걱정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사고로 이어지게 한 의학적 상태는 없었습니다. 차량의 기계적 결함도 없었습니다.
기록에는 사실과 증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의 의학적 증언이나 기록 없이 뒷받침되지 않은 진술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맥켄지가 이 사고에서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살 시도가 실패했다고 해서 살인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살인, 자살 시도에서 가해자가 살아남더라도 다른 사람의 죽음은 여전히 살인입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의 고통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고 그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맥켄지. 그래서 그녀는 두 번째 혐의, 데이비언 플래너건의 살인에 대해 15년 후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혐의, 도미닉 루소의 살인에 대해 15년 후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두 형량은 동시에 복역하게 되고 이미 복역한 기간은 인정됩니다. 맥켄지 샤릴라는 도미닉 루소와 데이비언 플래너건을 살해한 혐의로 오하이오 여성교정소에서 2번의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이며 15년 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가석방 심사는 2037년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민너이고 곧 여성 범죄자들의 새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